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좀 소름 끼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뭐 소름 끼치는 것들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나라를 통째로 그냥 북한에다가 막 갖다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보이는 것도 너무 소름이 끼치고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진짜 부정하고 싶을까? 저렇게까지 진짜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적화통일을 바랐던 것일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지만 또 궁극적으로 좀 소름이 끼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이제 그 인간의 목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자신의 목숨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도구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속된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의 그게 있을 텐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게 이제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과 그다음에 또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게 다 그런 식 아니었습니까? 운동권에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뭐 이름을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겠죠, 그렇죠? 뭐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목숨 그거를 담보로 판을 뒤집고 새로운 어떤 판을 짜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동을 하는 거, 그게 저 인간들이 밥 먹듯이 했던 것인데 정말 그게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문재인이 보여줬던 그 인식, 세월호 사고에 대해 가지고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의 소름 끼치는 그런 양면성을 가장 정확하게 저는 보여준다라고 보고요. 이재명의 피습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또 발생한 피습 사건 같은 경우도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을 당시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제가 좀 주목하지 못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맥락 속에서 이번에 또 평상마을 책방에서 피습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이재명의 피습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죠. 민주주의에서 뭐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식의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거를 둘러싸고 워낙에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그런 쇼 비스무리한 걸 많이 해오다 보니까 이거 뭐 젓가락으로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더 문제가 됐던 것은 헬기 특혜 문제였죠. 헬기 특혜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애당초 이제 권익위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특혜가 맞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부산대, 그다음에 또 119 관계자 이 사람들이 싹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무원법을 어겼다라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재명이나 천준호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법에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헬기를 이용한 것 자체가 특혜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죠.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웃긴 노릇이죠, 그렇죠? 그랬던 인간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직무 연관성이 없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사 심의가 됐거나 검찰 조사가 됐거나 모든 거에서 100% 무기 불기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꼬락설이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게 이제 일단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이번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주목한 게 무엇이냐? 이재명이가 피습된 직후에 상황에 대해 가지고 김지호 약간 그 퉁퉁한 아저씨 있죠, 그렇죠?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이 생긴 맨날 그 방송 나와가지고 이상 헛소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김지호가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들어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피습 응급처치 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긴급한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응급처치까지 되고 바로 그 직후라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첫째가 김혜경, 둘째가 문재인. 야,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아수라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박성배 시장 아시죠, 그렇죠? 박성배 시장이 이제 그 뭐였습니까? 그 대장동 비스무리한 그 이제 사업 설명회 같은 거 하다가 원주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뭐 폭력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데 일부러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머리를 때린 다음에 막 아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거. 그것도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판교 이제 그때 또 시장실 점거했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좀 몸 불편하신 분들께서 시장실 점거했었을 때 무슨 뭐 이재명이야 팔 막 부러졌다 이렇게 하면서 깁스하고 나왔던 그거랑도 또 연계가 되는데 막 한두 건이 아니죠, 그렇죠? 딱 그게 저는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재명이가 진심이어가지고 응급처치한 직후에 김혜경과 문재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창 이제 그 친문 세력들과 갈등이 있고 그 친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지금 이제 상황 속에서 야 내가 이렇게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김혜경 다음으로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 김혜경 다음으로 내가 마음을 쓰는 사람이 문재인이다라고 하는 식의 신호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심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듣든지 간에 정치적인 목적인 것이지. 이렇게 되면 문재인 입장에서도 화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이재명이가 피습을 당하고 응급처치한 이후에 김혜경과 문재인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문재인과 쉽게 된다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문제는 또 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때 당시에 이재명의 이거를 들으면서 기사를 들으면서 혀를 찾겠습니까? 야, 이 인간 진짜 뱀이다. 독사다 독사.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싶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문재인은 안 했을까요? 그래서 문재인이도 결국에 화답을 했습니다. 용서 못할 행위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또 이재명에 대해서 또 화답을 했었습니다. 김주호가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뭐 이거예요. 체온이 낮고 목소리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없었는데 첫 번째는 김혜경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무슨 뭐 이거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씁니까? 이재명 신화 쓰고 있습니까? 제발 좀 그 과거로 좀 가가지고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끝까지 자기에 대한 어떤 코든 어떤 사건, 물론 뭐 이 사건 자체가 뭐 조작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런 자기의 어떤 그 위협이 될 만한 이런 상황들까지도 정치적으로 쓰는 게 그게 민주당의 모습인데 문재인이라고 또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이번에 제가 평산마을 책방에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이었는데요. 오후 7시 정도쯤에 저녁 즈음에 20대 A씨가 경산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평산 책방에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고 했었던 40대 여직원한테 오늘 이재명이 왔다 갔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우겨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을 닫고 이제 가야 되니까 이 40대 여직원분께서 막 만류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좀 내보내려고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만 그 여직원의 스마트폰을 갖다가 낚아채가지고 두동강을 내버리고 이게 뭐 두동강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핸드폰이 두동강을 내버리고 주먹과 발길로 마구잡이로 이제 그 여직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무려 이제 그 8분간이나 그렇게 이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붙일 게 뭐가 있을까 싶죠. 그런데 뭐가 있더라고요. 대번에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이 피습 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 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완벽하게 미친 인간들 아닙니까 이게. 이 인간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20대 지금 이제 남자라고 하는 애가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 그런 어떤 일탈 행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지금 문재인과 문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겹친다. 뭐가 온전히 겹쳐? 온전히 겹치기는 미친 인간들이 이 두 가지가 뭔가 연루가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의 뇌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음모론자뿐만 아니라 피해망상증 환자인 것인데 아니겠죠. 음모론자가 됐거나 아니면 피해망상증 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40대 여직원의 이 안타까운 사고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해가지고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의 사고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게 이게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진보 좌파라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재명의 피습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문재인과 엮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도구로 쓰는 것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40대 여직원 너무나 안타깝고 가가지고 지금 위로하고 치료비를 갖다가 모금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도 모자를 파는 것인데 잘 됐구나. 옳았구나. 이거 이제 건수 하나 잡아가지고 지금 막 극악무도한 검찰의 어떤 수사라 이거를 묶어가지고 또 검찰에 대해서 탄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겠네. 라는 식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인입니까? 우리는 이 기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미친 인간들이야 아주 그냥. 40대 여직원한테 물어봤습니까? 40대 여직원의 의사는 물어봤나요? 40대 여직원 같은 경우도 자기 어떤 거 안타까운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그거 동의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름 끼치는 일인 것이고
언제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까? 참으로 진짜 끔찍하고 소름이 끼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